안녕하십니까, 고현 강사 최창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7강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문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능시험과 모의평가에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 이제 현대문학은 냈던 작품에선 다시 내지 않는다라는 약간의 불분율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그게 통용되지 않은 소설이고요. 또 게다가 최인훈이라는 작가 자체가 일단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논문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작가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뭐 수능까지는 몰라도 모의평가 정도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왔던 거 좀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이 최인의 광장은 맨 먼저 수능이었던 1994년 1차 수능에 일단은 이 광장이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죠. 그게 작품이니까 맨 첫 번째 수능에서 나오지 않았겠어? 그 다음 또 언제 나왔냐면 2006년 수능에 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면 2014학년도 9월 평가원에도 또 광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좀 됐죠. 시기적으로 좀 벌어졌으니까. 게다가 이제 최인훈 작가는 이제 극도 잘 쓰셨는데, 2003년 수능에는 어 둥둥낭낭둥이라고, 둥둥 낭낭둥이라는 낭낭공주 호동왕자 이야기를 작품 모티프로 써놓은 극작품도 수능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작가니까, 수능에만 3번 나왔어. 그만큼 중요한 작가니까 반드시 여러분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것도 읽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내용 정리 조금 할게요. 자, 갑니다. 선장뿐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이 배에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는, 여기서 이제 그들 석방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아이고, 자, 색깔 안 바꿨네요. 이 석방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다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중립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중립국을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눈치에는 어느 나름의 은근히 알아준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에 대한 눈치에는 어느 나름의 은근한 눈치가 되는 대목이 있대. 그 대목인 즉, 그들 석방인들이 제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낯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꼭 이게 제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 같은 모습을 저희들대로 그려낸 타신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꼭 중립국을 선택해서 다른 나라로, 제 나라에서 쫓겨나는 순환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중립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꼭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듯한 인상을 줬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선택인데 말이지, 꼭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이런저런 일로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텅없는 몫을 눈을 지레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맛본다. 그래서 결국에 뭘 하고 있냐면, 눈을 지레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맛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꼭 본인이 정하는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쉽게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나라에서 쫓겨나는 듯한 이런 인상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쉽게 못마땅한 것은, 이런 시선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취급받는 것, 쫓겨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을, 쫓겨난 사람 받는 것을 몹시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갈게요.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의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 두루뭉술한 손길로 얼버무려 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명주는 고개를 젓는다. 선장은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훅 내뿜으며 가볍게 웃는다. 지금 여기는 선장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선장 태도 보면 선장은 겁나 마음이 편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명주는 지금 이런데 허긴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으로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가 살겠다는 거 말이지. 부모나 가까운 핏줄이라든지 아무도 없어? 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지금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어요 했더니 누구 어머니? 아니 아버지. 고개는 끄덕이면서 왜 어머니부터 물어볼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야. 명분상으로는 아버지가 거기 사니까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마도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A는 명주는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금세 해스케진다. 자, 명주는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금세 해스케진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애인이라고 하니까 누구 생각이 났냐 하면 은혜, 자기의 애인이었던 은혜의 생각 때문에 요렇게 얼굴이 해스케집니다. 선장은 당황한 듯한 오른손 인지를 세우고 고개를 까딱까딱 보이면서 미안 아픈 데를 건드린 실수를 비는 그런 품에 그들로서의 버릇인지 모르나 폭 분별 있는 사람의 능란한 몸짓이 얼핏 스친다. 선장을 잠시나마 거북하게 해서는 안 됐다. 양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들어와서 바늘로 꽂아놓은 해도의 가장자리를 바르르 떨게 한다. 갈매기들은 자 이제 요 갈매기들인데 요 갈매기는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본 여기 있는 이 갈매기들은 죽은 자기 여자친구인 와이프인 은혜와 임신한 딸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여기는 주인공을 하여금 투신 몸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해 투신하게 되는 자살의 원인이 됩니다. 자, 갈매기는 바로 옆을 알면서 창으로 테두리 넓어진 넓이를 내려가고 치솟으며 맘목음 긋고 배꼬리 쪽으로 획 사라지곤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선장하고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그다음 햇빛이 한결 환해지면서 멍한 느낌이 팔다리를 타고 흘러간다. 먼 옛날 그 초라한 삶에서 그토록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그를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A는 그 말이 아직 이토록 깊고 힘센 울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자 무슨 말이냐면 먼 날 초라한 삶을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갑자기 A는 이한 이 말이 그 말이 아직도 이토록 깊고 힘센 울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어. 자,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습니까? 명주는 미안했던 것을 메우기나 한 듯 짐짓 누그러지면서 선장을 거느다본다. 선장은 잠깐 실눈이 되었다가 문득 잘라 말한다.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몹시 가라앉은 말투에 섬뜩해지면서 빈 찻잔을 들어 만작거린다. 자, 여기서 빈 찻잔을 들어 만작거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선장의 태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저쪽은 다짐하듯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글쎄요. 아까와는 딴판 후 그 일을 내놓고 티를 보이는 품이 고다서 좋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도 항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떠날 때가 있다. 즉 사람은 소중한 걸 남기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떠나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결국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큰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는 거야. 자, 요 비슷한 구절 우리 기억납니까? 현대시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떠나기 싫은데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 네, 요거 반드시 요거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시 2강에 가면 현대시 2강이야. 거기에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라는 시가 있어요.
떠나가는 배. 요거하고 연결지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고향을 떠나가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야. 그래서 계속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고향을 떠나네 못 떠나네 하는 내용인데 요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큰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중립국. 자, 그래서 결국 얘가 선택한 게 뭐냐면, 자, 중략 이유지.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중립국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중립국은 뭐냐면 결국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현실 도피처가 됩니다. 남한도 북한도 아닌. 자, 그랬더니 여기서 남한 지금 여기 그 관리가 물어봅니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여기서 제 몸이란 것은 결국 조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종기란 건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근데 요거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매우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 사소한 거. 사람을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것은. 자, 그래서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뭘 가지고 지금 설득하고 있냐면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요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감 가지고. 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에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한 일꾼이 되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하는 걸 미처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여기 봐라. 여기서 갑자기 뭐냐면 당신은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대. 이건 지금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호감. 지금 이거 개인적인 호감이야. 뒤에 또 있네. 뭐 그렇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지금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갈게요.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인 요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혜택 요런 걸로 마찬가지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 설득 방식 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갑니다.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본다. 자,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봅니다. 그럼 이 올려다보는 건 무슨 행동이냐면 결국에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돌아가는 걸 결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어떤 결연한 태도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결연한 태도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즉 상대방이 설득이 소용없음. 설득이 소용없다는 걸 다시 한번 더 크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히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블을 콕 치면서 옆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자 봐라. 여기서 말할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아볼 것이다. 맞지? 그 다음에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이 문장 표현들 다 공통점이 뭔지 아나? 예, 다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은 가상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남한군 북한군 협상한 건 북한군밖에 없어. 남한군하고 지금 실무 협의하는 건 이건 다 상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나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들쩍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웃는 거죠. 그죠? 이건 결국에 자신의 자조적인 인식이 바탕에 끌려 있어. 자신의 처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자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 자, 여기 구절이 가장 중요한데 봐봐.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 사람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그럼 결국에 이걸 가질 수 없는 거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진 것도 철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다가 즉 지금 이건 뭐냐면
그만큼 나의 이상실현이란 것은 이상실현은 힘든 거야. 바다와 한 잔의 물이라는 게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이건 결국에 뭐냐면 이런 이상세계를 추구하려면 해야 되는 노력인 거예요. 이상을 추구하는 노력인데 그런 노력은 여기에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한 장.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거였지. 자, 여기서 마술이라는 게 등장했어.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이란 것은 결국 당시에 권력자들의 속임수야. 권력자들의 속임수.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여기는 이 마술이란 것은 결국 내가 실제로 그것을 믿었다기보다 그러니까 믿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기보다는 다 마술이 다 한낱 허상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마술은 바다도 물도 아닌 허상이었다. 이런 얘기야. 허상이었다. 이 모든 게 허상이었다. 그들은 빤히 알면서도 권력이란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서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로 돌아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낌새를 차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게 속임수를 깨달은 거야. 그럼 얘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그럼 여기서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 이 모든 게 거짓이란 걸 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권력자의 이데올로기는 몽땅 다 거짓이었어. 자,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둘 것이다. 왜? 못된 균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진실을 숨기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 다 됐죠? 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게 가짜 속임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결국에 뭘 선택하게 된다고? 예, 그래서 선택한 게 자살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긴 너무 좁으니까 여기는 요 2번 문제 아래쪽에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자, 여기는 이걸 보자면 일단 지금 여기서 명준이 생각하는 사회란 게 뭔지, 명준이 생각하는 사회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한입니다. 원래는 남한에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녔어. 근데 이 남한이라는 곳은 부패한 자본주의만 있을 뿐이고, 부패한 자본주의만 있을 것이고, 자유주의란 것은 결국 방탕한 자유만 있을 뿐이었던 거야. 방탕한 자유만 있을 뿐이었던 거야. 그랬던 애가 여기는 이 남한을 이런 곳이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밀실이라고 인식을 했다. 그래서 월북합니다. 됐죠? 그래서 월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 가서 뭐를 꿈꿨냐면 이 북한이란 것은 그래도 광장이 있지 않겠냐. 광장이. 여기서 밀실이란 건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북한이라는 곳은 참된 광장이 있지 않을까 갔더니 이곳은 냉혹한 공산주의만 있을 뿐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에 갔더니 오직 수령 동지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만 있는 곳이었어. 그래서 얘는 트여져 있으니까 광장이로 보긴 봤지만 여기서 광장이란 것은 결국에 왜곡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결국에 얘가 선택한 건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이 되는 거고 얘는 현실 도피처가 되는 거야. 현실 도피처. 현실 도피처이자. 됐죠? 현실 도피처이자. 여기로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아는데 마지막에 뭐 한다고? 바다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 됐죠? 그래서 오히려 바다가 뭐가 되냐면
참된 광장인 거야. 이래서 참된 광장인 거야. 요렇게 지금 그 명준이 살았던 생각했던 사회들이 요렇게 내용이 흘러간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대부분 현대 시제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대체적으로 조금 짧아요. 그럼 문장의 길이가 짧고 현대 시제로 바꿔놨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렇게 해놓으면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효과적으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그래 상황보다는 인물의 내면 심리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다. 인물의 내면 심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전체적인 지금 소설 구조는 의심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다. 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똑같이 내면 심리 위주로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훑어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렇게 월북하는 거, 이렇게 왔다가 결국 얘를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중립국을 선택하고 있는 그 장면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 훑어서 정리도 조금 하시고요. 정리도 좀 하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장이라는 소설은 다른 부분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기술했던 그 장면들 다 뽑아가지고 한 번씩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